제우스가 어떤 여자랑 낳은 자식이 아들을 낳으면 제우스의 자리를 넘볼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가 바로 바다의 요정 테티스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테티스랑 결혼을 하면 안 되고 자식을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르미돈의 왕 펠레우스라고 하는 인간과 신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낳은 아들이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쨌든 제우스가 낳은 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제우스 자리를 뺏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이제 둘이 결혼을 시키는데, 이 결혼식 잔칫날 다 신들이 와서 뭐 축하도 하고 뭐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신이 한 명이 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라고 있는데, 당연히 에리스가 불화의 여신이니까 오면은 이 파토가 나겠죠. 파토. 잔치가 이렇게 어그러지겠죠. 그래서 이 에리스는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신이니까 알고 와요. 와갖고 이 잔치상에다가 아주 먹은직스러운 탐스러운 사과 하나를 던지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가 자기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신대의 왕의 부인이니 당연히 내 거다라고 하고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내가 가장 지혜로우니까 내 거다라고 하고요.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내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신들도 후환이 두려워서 편을 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신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트로이 왕국으로 와갔고요. 이 트로이 왕국의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에게 프리아모스의 아들, 프리아모스라는 왕의 아들, 이 파리스라는 왕자에게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이걸 뽑아달라고 해요. 뽑아달라고 하는데 조건을 걸어요. 헤라는 뭐라 그러냐면 나를 가장 아름답다고 나를 뽑아준다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예 이런 걸 주겠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당연히 무한한 지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스 왕자 입장에서 볼 때 트로이의 왕자예요. 이 파리스의 형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헥토르예요. 그래서 이 왕자거든요. 뭐 부, 권력, 뭐 명예 뭐 다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를 맞이하게 주겠다라는 말에 혹합니다. 그래서 비너스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미스 그리스에 뽑혔어요. 그래서 이 비너스는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신을 능가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헬레네예요.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이 있었는데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메넬라우스의 부인이에요. 근데 메넬라우스랑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여인을 보고 주변 국가 많은 총각들이 와갖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이 나라의 왕비가 됐으니 왕비가 되기 전부터 우리는 이 헬레네라는 여자를 지켜야겠다 해서 충성 맹세를 했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네를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납치를 하다가 트로이의 파리스라는 왕자에게 짝을 맺어줬습니다. 근데 이 메넬라우스의 형이 누구냐면 미케네 왕국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멤논이에요. 그래서 아가멤논 형을 찾아가서 형님, 나의 부인이 지금 이렇게 트로이에 이렇게 납치돼서 갔으니 나의 부인 왕비를 좀 찾아오게 해주세요. 해갖고 일어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헬레나라는 왕비 구출 작전이 바로 트로이 전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랑 그리스랑 뭐 그리스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 뭐 헥토르, 오디세우스 뭐 다 참가를 해요. 참가를 했는데 10년 동안 전쟁이 어느 편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딱 꾀돌이죠, 꾀돌이. 그래서 꾀돌이 오디세우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큰 목마를 만들어서 앞에다 갖다 놓자. 그리고 이거는 만드는 걸 보여주면 안 돼요. 몰래 만들어다가 갖다 놓는데 그 안에 그리스 병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저 아둔한 트로이 사람들은 항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성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힐 것 같죠? 그래서 트로이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요. 여기 트로이의 앞날을 점치는 사제 아까 보셨던 라오콘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라오콘이 이거는 계략이야. 그리스인의 계략이니 절대 성문을 부수고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들도 트로이 편이 있고 그리스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편이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저 라오콘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뱀 2마리를 던져갖고 라오콘과 그 라오콘의 뒤를 이을 그 2 아들을 물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했던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조각상이 그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오콘 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라오콘이 사라지자 10년 동안 전쟁도 했고 지루하죠. 이제 결판도 내고 싶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거 보낸 거 항복의 선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문을 부수고 라오콘도 없으니 목마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가 10년 동안 싸운 그리스 트로이 전쟁을 종지부를 찍었다 해가지고 그날 파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술에 취해서 다들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새벽녘이 돼서 목마 안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갖고요. 주변에 숨어있던 그리스 사람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트로이 병사들을 다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거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내가 인간 안키세스랑 바람펴서 낳은 아이네아스가 트로이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그래서 비너스가 변장을 하고 내려와갖고요. 얼른 배를 구해갖고 이 아이네아스의 아버지 안키세스, 그 다음에 아이네아스에게 부인도 있었는데요. 부인은 탈출하는 과정에서 죽고 탈출을 시킵니다. 배를 타고 탈출을 시켰어요. 탈출시키고 나서 트로이는 불바다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아이네아스가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해안가를 여기저기를 떠돌게 돼요. 떠돌다가 한 디도라고 하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 한 나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 왕국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 아버지가 죽자 그 아들이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해갖고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의 남편도 죽이고 그래서 여동생이 디도예요. 여동생 디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요. 지중해 해안가를 떠돌게 돼요. 떠돌다가 이 티니지 해안가에 다다르게 돼요. 티니지 해안가에 다다라서 좀 이렇게 배도 대고 좀 살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이 군주들이 소 한 마리의 가죽을 주면서 이 소 한 마리의 가죽으로 두를 수 있는 땅만큼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 한 마리 가죽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디도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 소 한 마리의 가죽을 아주 얇고 가늘고 길게 가죽권을 만들어요. 가죽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둘렀죠. 둘러서 어마어마한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 카르타고예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란 나라에 디도라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다다랐던 거예요. 근데 이 디도라는 여왕은 아이네아스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쉬는데요. 나랑 결혼해서 여기를 같이 다스리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목숨 걸고 탈출한 게 여왕이 다스리는 곳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빌붙어 살으려고 탈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별을 고하고 좀 더 항해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살 곳을 찾아가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자존심이 상한 디도란 여왕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이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이 엄청난 전쟁 싸움을 벌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기원전 3세기부터 3차까지 있었던 카르타고 로마하고 있었던 포에니 전쟁이잖아요. 그 2차 포에니 전쟁을 일으킨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장 한니발이고요. 그래서 이 디도의 여왕의 후손과 아이네아스의 후손들이 일으키는 포에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네아스는 그렇게 지중해 해안가를 떠돌다가요. 지금의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떼베레 강이 흐르는데 이 떼베레 강 근처에 한 도시에 다다르게 됐는데 여기는
라티누스라고 하는 아버지 왕이 라비니아라고 하는 공주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다르게 되면서 좀 쉬어가겠다라고 했더니 쉬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비니아를 아버지 라티누스는요, 라비니아를 결혼시켜서 좀 더 이 나라를 튼튼하게 이렇게 부자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이웃 나라의 투르투스라는 왕자와 약간의 연분이 있을 뿐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아이네스가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라티누스라는 왕이 자는데 꿈에 아버지 화노스가 나타나서 너의 사익감 후계자로는 지금 너의 품에 잠들어 있는 사람으로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보니 꿈인데요. 그래서 아이네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네스도 너무 지치고 그래서 라비니아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라비니아랑 결혼을 하는데 이웃나라 투르투스라는 왕자가 나는 이 라비니아랑 결혼해서 두 나라를 합쳐서 아주 큰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투르투스가 전쟁을 일으켜갖고요. 투르투스가 죽고 아버지 라티누스가 죽고요. 라비니아하고 아이네스가 남았죠. 그래서 이 나라를 라비니움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라비니움이 지금 로마의 전신대거든요. 그래서 이 라비니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이네아스가 아스카니우스라는 아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처음부터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하나 데리고 탈출했다 그랬잖아요. 아스카니우스라는 이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이울리스예요. 이울리스, 율리우스 카이사루. 율리우스는 아예 그냥 조상들이 우린 아이네아스의 후손이다. 아이네아스는 누구예요? 비너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너스의 아들 아까 큐피드 있었던 거에서 동급이다. 다 신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네아스는 그렇게 이제 라비니아랑 이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아스카니우스가 라비니움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조그만 또 떨어진 곳으로 가서 도시국가를 하나 건설하는데 이게 바로 알바론가입니다. 그래서 알바론가에서 자손들이 계속 번창을 해요. 번창을 하는데 13대에 와서 이 프로카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프로카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미토르, 아물리우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차남 아물리우스가 볼 때 나는 차남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뭐든지 장남이 다 해요. 그래서 이 아물리우스 차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을 국경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형에게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죽이고 커서 후사가 이렇게 후사가 두렵죠. 그래서 아들은 죽이고요. 딸은 레아 실비아라고 하는 딸은요. 저 베스타 신전에 무녀로 만들었어요. 무녀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처녀의 몸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근데 이 베스타 신전의 무녀가 된 레아 실비아가요. 죄를 올리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정화수를 아까 마르스 신 말씀드렸죠? 마르스 신전이 있는 숲속으로 물을 갔어요. 물을 갔는데, 내려다 보니 마르스 신이 내려다볼 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내 신전 숲속으로 물을 갔거든요? 그래서 신이지만, 이 레아 실비아를 겁탈을 합니다. 레아 실비아가 10달 뒤에 아들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근데 이 얘기가 당연히 왕이었던 작은 아버지 아물리우스 귀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들 쌍둥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볼 때 먼저 선왕의 아들 어린 아들도 죽였는데요. 이 아들 쌍둥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리에다 담아갖고 강에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러 내려온 늑대가 광주리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늑대의 젖을 먹여서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양을 풀을 뜯게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늑대처럼 네 발로 기거든요. 그래서 늑대 소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년이 이 어린 아들 늑대 소년을 데려다가 인간 구실을 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요. 주변 군대를 결성해갖고 말하자면 작은 할아버지죠. 아물리우스가 있는 왕을 몰아내고요. 국경 밖으로 쫓겨냈던 누미토르 왕을 다시 모셔오게 됩니다. 근데 이 누미토르는 이미 너무 노쇠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요. 이미 아들 쌍둥이 늑대 소년 형이 로물루스고 동생이 레무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다 왕이 되겠다고 싸웁니다. 근데 둘이 태어나게 된 것도 왕의 쟁탈전 때문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독자적인 나라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형은 팔라티노 언덕에서 독수리 12마리를 보게 되고요. 동생 레무스는 독수리 6마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이 더 많은 새를 봤기 때문에
신이 로물루스 형을 왕으로 하라는 계시다라고 해가고요. 형의 로자를 따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753년 4월에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로마가 태어났습니다.